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제목의 리포트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DLENC 건설사 관련 리포트인데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먼저 SMR 산업, 이 원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원전 산업처럼 단순히 매출이나 수주 실적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표준 기술로 인정받느냐가 핵심이고 또 표준 기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엑스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엑스에너지의 경우에는요, 고온 가스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 그리고 다우 케미컬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는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엑스에너지가 4세대 SMR 기술 중에서 표준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DLENC와의 연결고리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KB증권에서는 엑스에너지를 통한 DLENC의 SMR 노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3,000원에서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대비 약 18.9% 끌어올리면서 2025년 상반기 최선호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DLENC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로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SMR EPC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수주 가능성을 넘어서 SMR의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후속 프로젝트에서 연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부분에 기대감을 크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현재 DLENC의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 수준인데 또 여기에 순현금 1조 원 가량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 5,200억 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SMR 표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아직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쩌면 거의 공짜로 SMR 표준화 콜옵션을 사는 방법이 KB증권 측에서는 이 DLENC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준화 관련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엑스에너지와의 협력이 앞으로 DLENC에게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2.5% 가깝게 상승, 39,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물론 저희가 마켓무버에서 전해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공약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약간의 공약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을 보통 가지고 오십니다. 이러한 기업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라는 시선을 가진 기업들을 보통 가지고 오시고 기업들 잘 갔어요. 태광도 잘 가고 있고, 네. 풍산도 잘 가고 있고, HTC, 현산도 잘 가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그런 관점일까요? 네, 한번 좀 갖고 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 한 4달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사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가격에 있는 것은 한국 타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한국 타이어가 이 가격에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쪽이 있거든요.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인수를 했던 이제 한온 시스템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좀 잠깐 몇 개 체크할 부분들을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실적은 사실 지금 이제 24년도 4분기 실적들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간 실적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24년도 4분기는 또 25년도 1분기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4년도 4분기 보면은
매출이 이제 2조 5,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733억 나와서 전년도 대비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9% 6% 시장 기대치 대비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신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기업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어디에서 성장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내수가 한 15%,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37%, 유럽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운전자분들은 보통 사계절 타이어를 이제 끼고 다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썸머 타이어 굉장히 좀 비싸고 빨리 닳죠. 근데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타이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오이 타이어라고 그래서 차를 살 때 제조사에서 달고 나오는 타이어가 이제 오이 타이어.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달았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카센터나 이런 데서 교체를 하는 걸 아리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 오이 타이어 내에서 한국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이 타이어에서 전기차 비중 2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한국 타이어 매출 기준에서 만약에 10개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2대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한국 타이어에 오이 타이어를 쓰는 기업들이 뭐 굉장히 좋죠. 테슬라도 한국 타이어를 차를 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으로 올라온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를 오이 타이어로 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사실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지금 한국 타이어의 연결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타이어가 이제 한온 시스템 인수를 할 때 1조를 훨씬 넘게 썼죠. 정확히 1조 277억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한온 시스템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매년 적자, 뭐 작년에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좀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국 타이어에 한 20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쭉 보면은 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불과 한 2015년도에 몇 천억이었다가 지금 부채가 4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1년 이자만 한 2천억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근데 한온 시스템은 이제 시장에서 질문이 들어가겠죠. 왜 이렇게 니네들 한온 시스템 이제 부채 이렇게 늘어납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한온 시스템이 이제 보통 뭐 현대 기아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서 신차가 나올 때 그것과 맞춰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어떤 뭐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거 외에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리한 배당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단기 순이익에서 수익이 났을 때 거기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뭐 30% 쓰겠다 그러면 1,000억 나오면 300억 이렇게 배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온 시스템은 빚을 내서 배당을 그동안에 했어요.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온 시스템 주주가 됐으니까 무리한 배당은 실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타이어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들이 좀 약간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1세대라고 해야 될 게 언제냐면 2020년 정도거든요.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이어를 한 8만 킬로 정도 타고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을 때 타이어 교체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선을 한번 좀 그어볼 텐데 한온 시스템 인수하기 전 가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라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왜 악재로 평가를 했는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온 시스템 인수 관련돼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한 4개월 정도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약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살짝 매도 기조였다가 최근에 좀 약간 매수 쪽으로 살짝 턴을 한 듯한 느낌. 정리를 하면은 바닥을 너무 많이 다적게 놨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크고 올라갈 이유가 필요한데
그때 한호시스템 쪽에서의 어떤 무리한 배당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실적, 그다음에 수급도 그것과 발을 맞춰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시스템 리스크는 다 해결된 건가요? 해결이 안 됐죠. 한호시스템 실적이 좋아져야죠.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원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턴하려는 그러한 수급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근혜 의사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주가 5.3% 넘게 상승세,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 대한 의견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만 좀 짧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 제가 이제 그 유니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은 화학업종이나 정유업종이 수혜를 본다. 근데 지금 염화 칼륨 가격만 보면 유니드 주가가 빠지는 건 좀 굉장히 좀 약간 시장에서 넌센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염화 칼륨으로 이제 수산화 칼륨, 탄산 칼륨을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이제 주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니드 최고 고점. 사실 유니드도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을 보면 너무 안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게 이제 21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약간 코로나 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가장 고려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얼마 정도 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리포트를 써서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미니멈으로 제시를 하는 게 2024년도 고점 정도를 잡을 것 같아요. 11만 원 정도. 그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 대비해서 유니드도 이제 그 해상 운임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대비해서 염화 칼륨은 계속 오르고 있고 2월 달에만 26% 올랐어요. 그리고 해상 운임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 어떤 순이익이 나빠질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그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조정과 상승을 좀 러프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유니드는 이제 화학 업종이 합니다만 원유랑은 거의 관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를 흔들릴 좀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실적 작년보다 올해 당연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보다 주가 거의 한 30% 정도 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룸 열려 있고 지금 83,000원대인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번 해 안에는 실적 좋아질 일밖에 없으니 그래도 이전에 고점이었던 11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